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깔롱튜브입니다. 오늘 대권 주자들 지지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호감도 46% 1위, 이재명 40.1, 최재원장 39.4, 이낙연 37.9. 줄리 사건 이후로 윤석열이 폭락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올라갔다. 효과를 더욱더 누리고 있다. 그리고 출정식 이후로 바싹 쫓아오는 최재형 원장님이죠. 그리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낙연과 이재명. 이거 언론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이재명이 항상 2%, 적게는 1%까지 앞서가는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온 여권이 이제 윤석열 잡고 늘어지죠. 쩍벌 논란부터 도리도리, 윤도리 이러면서 까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요거를 어떻게 이용해먹는 모습이다, 이익을 보고 있다. 오히려 도리도리 쩍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이 상식적인 판단을 못하는 이제 대깨문들 빼고 좀 정상적인 판단이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오히려 조롱거리다. 조롱거리니까 그냥 나와서 쩍벌 논란에서 허벅지 살이 많아 불편. 제가 어제 편집해서 올린 영상에 나오죠. 쩍벌은 과학이라니까요. 남자는 쩍벌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허벅지 살이 메추리알과 고구마를 쪼우기 때문에 아프다. 그리고 불편하다. 여자들이 몰라요. 특히 페미 애들이 남자들의 이제 쩍벌을 이해를 못하고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 아닌가? 대한민국 페미니즘은 남성 혐오 운동이다. 왜냐하면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것은 여성의 몸에 대해서 남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성의 몸의 주인은 여성이니까. 그런데 지금 쩍벌 역시 이제 남자들 어떤 신체 구조적인 불편함에서 오는 쩍벌인데, 그거를 왜 페미들이 남자들 신체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요구를 하나? 말이 안 된다. 물론 윤석열 총장이 앉는 거 보면 좀 많이 벌리긴 하던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꼬투리를 잡고 쩍벌나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런 논리잖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뜨거웠던 줄리, 윤석열 X8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솔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요거 역시 제가 이틀 전에 방송을 한번 했었죠. 윤석열 비방하는 친여 매체도 줄리는 김건희가 아니다. 제가 그저께 했던 방송 내용이 무엇이냐, 이 내용을 보냈던 언론 매체가 충북일보인데, 충북일보를 들여다보면 이재명 찬양 일색이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간첩 사건, 거기서 이제 한 명 풀려났던 사람이 충북 청년일보다. 여기도 이재명 쪽에 출선 매체더라. 지금까지 형국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 지지자들이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그리고 원팀, 우리는 원팀, 그리고 대깨문도 포용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재명이 문재인과 각을 세우는 걸 원하지 않았고, 이낙연과 각을 세우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또한 내부를 공격하기보다는 외부 이제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몰빵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윤석열을 공격한다. 윤석열에 공격할 수단이 거의 없으니까 저급한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거 갖고 물고 늘어졌다 이거예요. 음주라든지.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야, 이재명 너는 형수 보학짓은, 그리고 너의 음주 경력은,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지. 되돌아오면은 이낙연이 그걸 받아서 또다시 이재명을 공격하고, 지금 요게 계속 끝없는 메비우스로 돌아왔던 형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에 대한 공격은 접어두고 지금 사생결단에 들어갔다. 그래서 친여 매체가 지금 줄리를 지금 접고 있는 것이다. 줄리고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지금 일시적으로 접고 화력을 이낙연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친노계열이죠. 친노tok 역시 지금까지 이재명에게 이제 가하고 있던 공격의 이제 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시민까지 등판시킨 거고. 그리고 줄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윤석열 팬클럽에서 줄리 벽화 서점 주인을 고발했다. 이런 거는 지지자들이 고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벽화 주인이, 건물주가 윤낙선이 벽화 목적. 제가 어제 최재형 원장님 출정식 가서 보니까 선관위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정권 교체라고 써있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막 철거를 시키고 막 협박을 하고 그랬었는데, 저 새끼는 지금 대놓고 대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 정권 교체는 뭐야? 정권을 바꾸자. 지금 이 새끼 한 말은 뭐야? 야당 후보에 대한 낙선이 변화 목적이다. 목적성을 아주 정확하게 조각했잖아. 이거 선거운동입니다. 선거법 위반이고 요것도 고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친근한 이미지 이런 거 재미나 보고 이제 대인배 코스프레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용서해주고 좀 자애로운 따뜻한 모습 이렇게 가는 거고, 지지자들은 뒤쪽으로 이렇게 공격을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최애하는, 가장 지지하는 후보가 이제 윤석열이고 두 번째가 최재형인데, 최재형 어제 출정식 영상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막힘없이 술술 대답하시더라. 참 아름답다. 그리고 최재형 원장이 아마도 이제 윤석열과 이제 궤적이 비슷했잖아요.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임명이 됐고, 임명되고 나서 정말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문재인 정권의 부조리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밟았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둘 다 탄압을 당하고 결국에는 대권 후보로 성장을 시켜줬다. 그래서 아마 요런 교감도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재형 검찰 조국 제대로 수사했다. 추미애가 간섭과 방해를 했다. 제 예전 검찰 관련 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제대로 수사한 게 무엇이느냐 라면서 이제 대깨문도 그러하고 같은 야권 후보 지지자들도 그러한데, 조금만 들여다보십시오. 윤석열은 총장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아닙니다. 윤석열을 위해서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밑에 있는 중앙지검, 현 중앙지검 이성윤이라든지 검찰총장 김현호라든지 뭐 요런 애들이 중간에서 잘라먹게 하는 거고, 그리고 현장에서 수사를 들어가면 추미애라든지, 그리고 현재 박밤계라든지 해당 담당 검사를 인사로 쫓아냈었지. 그리고 아예 이제 특수부 자체를 해체를 시켜버리고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여기에 대해서 멍사 모르는 대깨문들은 잘한다 추다르크 만세, 박밤계가 정이다 막 이지랄하면서 물고 빨았지.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경찰 형사사건이라든지 요런 법적 절차를 밟고 계시는 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거든. 그리고 경찰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 과중한데 경찰이 법을 모르고 있는 경찰들이 많다. 그래서 경찰의 이제 견제 수단이자 경찰의 모자란 능력, 법리적인 해석을 이제 검찰이 하고서 이제 수사 지휘를 하는 건데, 지금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을 줘버렸다 이거야. 그리고 검찰은 일반 사건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건을 진행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힘든 사건이 경제범죄입니다. 사모펀드라든지 주식 사기라든지 일반적인 사기 사건이라든지. 그런데 경찰은 이런 수사 인력들이 꽤 부족하지. 일 안 해요. 그래서 이런 큰 사건들을 조사하는 것이 특수부, 우리가 얘기하는 남부팀이죠. 여기였었는데 요거를 서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해체를 시켰고, 대깨문들은 여기에 대해서 막 환호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건들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부활시켰다. 이름만 바꿨으니 뭐한 짓이냐 이거야. 그리고 당시에 얘들이 수사하고 있던 사건이 무엇이었냐? 옵티머스, 라임, 그리고 신라젠 뒤에 VIK 있었지. 그리고 이 VIK 누가 있었냐? 친노, 유시민도 거기 나가서 강연을 하고 사기질에 동참을 한 거지. 그리고 현 정권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었고, 전부 다 노무현 학교 출신 애들이 여기서 강의를 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밝혀진 규모만 1조 7천억. 그리고 옵티머스, 라임도 뭐 밝혀진 게 8천억 7천억 얘기하지만, 밝혀진 게 7천억 8천억이지 실제로는 1조 원대가 훨씬 넘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있던 애들이 전부 다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었고, 금강원에 근무하고 있었고, 권력과 직접줄이 다 있는, 현 정권과 직접줄이 다 있는 애들이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사건인데, 요거를 조사하지 못하게 특수부를 해체시킨 게 추미애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물고 빨고 있는 대깨문 새끼들은 국민의 편일까 권력의 편일까, 요런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나면 잊어버리더라고. 우리는 요런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얘들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 최재형 원장님이 출정식을 거치고 이제 지지율이 상승하니까 요런 거 갖고 물고 늘어지잖아. 어떻게든 폄하하고 무너뜨리려고. 화제된 가족 모임, 애국가 대창. 왜? 내가 내 나라 사랑해서 씨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이거야. 거기다가 이건 최재형 원장이 시킨 것도 아니고, 최재형 원장님의 돌아가신 군인 아버지, 참 군인이다. 6.25에도 참전하셨고, 군인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가족들 모아놓고 애국가 부르자고 했고, 가족들이 동의해서 그에 따르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이거야. 이걸 가지고 파시즘이다, 어떤 군국주의다, 국수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아니 가족 행사에까지 국가가, 언론이, 특정 진영의 지지자들이 간섭하면서 비판할 거리가 되냔 말이야. 참 저열하다. 그리고 이번에 최재형 원장 출정식 가서 최재형 원장님 다 이제 영상에 담지는 못했지만 최재형 원장님 지지자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윤석열 후보 좀 싫어하시더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 지지자분들도 이제 다른 후보들에 관해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상관없다 이거야. 그런데 이거를 입 밖에 내면서 다른 후보를 비방하면서 우리가 여권 같이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최재형 후보자 지지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적은 결국엔 무엇이냐? 정권 교체다 이겁니다.
지금 그분들 현장의 목소리 역시 그랬었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제가 한 달 전쯤 내놓은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최재형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대권에 도전할 의사를 밝히면서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최재형 후보와 나눠 갈라먹기를 하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다. 그것을 밝혀주듯이 윤석열이 국힘당 입당하자 다시 지지율이 상승했고, 여권 김어준이나 이런 새끼들은 국힘당 들어가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윤석열의 지지율은 제가 말한 대로 올라갔고, 상대적으로 최재형 후보는 조금 떨어졌으며 지금 최재형 후보가 출정식을 거치면서 또다시 올라왔다. 야권의 2등 후보다. 그리고 최재형 후보자 지지자 분들도 그렇게 비판하실 필요 없다. 여러분들 말대로 윤석열에게 어떤 비리라든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크나큰 흠결이 있다면 결국엔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입 밖에 내면서 유탄을 최재형 후보가 맞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 닫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터뜨려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러면은 최재형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최고의 전략은 무엇이냐? 2등 유지하고 그냥 따라가면 된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 하고서 만약에 여러분 말대로 윤석열이 나가리가 된다면 윤석열 후보자들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재형이 1등 후보 되면 되잖아요. 때문에 굳이 더럽게 진흙탕 싸움하고 우리끼리 서로 과한 비난을 가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어떻게 보면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미흡하게나마.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 후보자들, 지지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비난하고 비판 가해야 될 대상은 당이다. 당을 향해서 눈을 돌려야 된다. 당이 야권 후보자들이 당에 끌려가면 안 된다. 후보자들이 중심이 돼야지. 내 후보자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당을 만들어야지. 저는 지지자들 분들께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지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 대통령을 만들려면 당의 역량이 그 후보에게 집중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쪼아야 될 대상은, 물고 빨아야 되고 보호해야 될 대상은 나의 후보인 것이고, 쪼아야 될 대상은 잠재적인 내가 밀고 있는 후보자, 지지자가 유탄이 맞을 수도 있는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당에 대한 요구와 질책이다. 뭐 제 말 틀린 것 같다, 혹시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똑똑한 지지자들의 행동이라고 저는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 당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더 둘러봐야겠죠.